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안보 위협과 사이버 테러 등으로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정조준하고 있다면서 사회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되며 국민 단합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0일 오전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군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 시위로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외교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안동을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 새 도청 소재지가 된 안동시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신청사는 국민 단합을 상징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축하의 말과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거센 도전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 경제 침체 장기화의 위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한데 뭉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안보 위협과 사이버 테러 등 우리의 모든 국가 기관과 국민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사회 분열을 야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경북도청 신청사는 안동과 예천이 마음을 모아 유치한 통합과 화합의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반드시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을 이겨내고 남북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 정신과 애국심을 발휘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경북의 새 도청에서 시작된 혁신과 창조의 기운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대한민국의 중흥을 이뤄내기를 기원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북한이 10일 오전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한미연합연습인 키리졸브 연습과 포리굴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1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20분경 황해북도 삭감몰 일대에서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스커드 계열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연습 등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은 관련 상황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북한이 신형 300mm 방사포 6발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사이에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과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만큼 모든 남측 자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군사도발을 한 것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는 등 우방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형태의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주 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여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제재위 전문가들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 추진보다는 낮은 수위지만 국제사회의 압박 등 외교적 대응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방침에 중국이 우려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선 중국 측에도 우리 조치 계획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으며 다방면에 걸쳐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 중단과 관련해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이를 바탕으로 영내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중장기 구상이라며 영내 주요국들과 함께 호혜적 협력 사업들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허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KN-5A 의 실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우리 국방부 설명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단순히 흘려듣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3단계 로켓을 우주에 쏴올린 발사 실험은 ICBM에 쓰이는 요소와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검증되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데이비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며 위협을 충분히 억제하고 능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한미 간 의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도 진행되는데요.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한미 군 관계자들이 현장을 지도하며 성공적인 연합작전을 다짐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 일동병원 연병장에 전개된 미군 야전 의무병동입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부상자들을 다룰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됐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실시하는 한미연합 의무작전에 앞서 국군 의무사령부와 미8군 65 의무여단 관계자들이 훈련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할 의무작전은 전시 발생한 한미군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 미 65 의무여단 121병원 대대원들은 실전 상황을 가정해 부상 장병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양국군 관계자들은 의무 텐트 안에 마련된 미군 의료시설을 견학하며 완벽한 한미 연합작전을 다짐했습니다. We are here with a small piece of our hospital to jointly practice battlefield medicine with our ROK Army companions to strengthen the alliance between the ROK and the U.S. in the kapshi-kapshi-da manner that we like to express. 미 전투지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오 있을 한미연합작전 간 의무지원태세 확립에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의무작전은 미 이사단 지역 내 30여 명의 중상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황이 시작되며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펼쳐집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빛부대는 오랜 내전으로 황폐해진 남수단에 희망의 빛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키르 남수단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빛부대의 헌신적 활동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심리스 라사의 보도입니다. 키르 남수단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빛부대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한 감사와 함께 양국 간 우호관계 발전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키르 대통령은 서신을 통해 남수단 사회 기반 시설 건설과 도로 보수 등 재건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한 한빛부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대한 고마움과 한국과 남수단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발전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9일 청와대가 밝힌 키르 대통령의 감사 서신은 지난 2일 귀국한 한빛부대 오진에 의해 전달됐습니다. 한편 현재 오진과 육진이 임무 교대 중인 한빛부대는 2013년 3월 최초 파병돼
남수단 공화국의 재건 지원과 인도적 활동, 의료 지원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는 한빛 농장을 운영해 남수단식 새마을운동 기틀 마련에 도움을 주는 한편 현지인의 경작 참여를 유도해 자립의지를 고양하는 등 현지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대 안보과정 재학생들이 지난 9일 북한산 일대에서 자연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정민 중사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국방대 안보과정 재학생 200여 명이 자연정화 활동을 나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안보과정 학생들은 이날 오전부터 6시간 동안 4개 권역으로 나눠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치우기와 환경 정리 등을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조금이나마 보답한다 마음에 활동 내내 모두가 밝은 표정입니다. 특히 미국, 사우디, 파키스탄, 브라질 등 10개국에서 온 외국군 장교들도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은 환경보호 활동도 포괄적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의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대 안보과정은 6회 공군 대령급 이상 장교와 정부기관의 고위공무원, 외국군 장교 등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국가안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며 1955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일제의 탄압으로 순국한 도산 안창호 선생 78주기 추모식이 10일 도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와 흥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독립운동 관련 대표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은 약전봉독과 추념사, 경신중학교 학생대표회 도산 선배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추념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한 대남 도발과 이념 갈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생의 자주 독립을 향한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모두가 단결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도산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흥사단을 조직하는 등 민족 계몽운동과 국권 회복 활동을 펼쳤습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때는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에 취임해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전략을 지도했습니다. 이후 선생은 1937년 6월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병을 얻어 1938년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군의 신병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먼저 군에 입대하면 신병훈련은 어디서 받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는 일단은 논산훈련소 같은 어떤 종합훈련장 있잖아요. 네. 이제 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받고, 물론 일개 부대에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논산훈련소라는 큰 훈련소가 있는데 북한은 그런 훈련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단이 각 군단에 이제 그러니까 신병이 이제 입대를 하면은 각 군단으로 배치가 되죠. 해군, 공군도 한 개의 군단입니다. 이제 배치가 되고 그러면 군단에서 여단으로 이제 병력을 내려보내거든요. 주로 이제 여단, 4단 내지 여단에 신병을 받게 되면은 그 신병 규모에 맞게 그 훈련 중대라든지 아니면 신병 중대 또는 신병 소대를 꾸립니다. 이제 그 한시적으로 꾸리는 거예요. 꾸려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각 사단과 여단에서 자체적으로 신병훈련을 한다면 훈련을 받는 신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신병훈련 중대, 신병 소대 이렇게까지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단급 정도의 1년에 한 번 오는 게 한 120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중대 정도를 꾸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 사단 여단의 저격, 정찰, 경보병 이건 특수부대입니다. 이제 우리 그 스페셜 포스죠. 네. 특수부대는 또 따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빼면은
한 소대병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 안에다가 이제 소대 훈련, 신병 훈련 소대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신병 훈련을 받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 신병 훈련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거든요. 한 번 이제 열었다가 신병 훈련이 끝나면 그걸 닫아버리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여는 건데 보통 북한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를 가죠. 3월 말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5월 달에 입대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5월 달에 이제 각 부대마다 신병을 데려오고 그리고 바로 신병 훈련 소대나 중대를 열어서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가을에 입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네. 봄에 신체 검사 같은 게 불합격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가을에 다시 한번 초모를 해가지고 보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을에 또 한 번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신병 훈련 기간은 어떻습니까? 부대마다 차이가 있나요? 예, 그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일단은 각 부대로 가니까 네. 우리는 논산에서 전부 다 하니까 이제 전부 모든 병과가 일률적으로 그렇죠. 6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자기 그 사단에 여단 가니까 예를 들면 탱크, 뭐 저격 아니면은 보병 뭐 이렇게 다 다르지 병과마다. 않습니까? 병과마다 네. 다 다르니까 거기서 병과마다 이제 교육량이 다르기 때문에 보병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 부대에서 이제 신병 훈련 소대나 중대를 열었다가 3개월 지나면 닫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내내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제식이나 사격, 각개전투 같은 기초군사 훈련을 받게 돼 있는데 북한군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훈련을 받습니까?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군사 규범 규정 같은 것도 이제 배우긴 하지만 우리하고 다른 거는 정치 사상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상 교육을 하여튼 그러니까 신병 훈련 딱 들어와서 제대할 때까지 10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조건 9시부터 11시까지는 정치 사상 교육입니다. 2시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병 훈련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받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식 훈련, 그들은 대열 훈련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제식 훈련이라 그러죠. 이제 그거를 할 때 우리 북한군 그 열병식 할 때 보면은 다리를 60도 각도로 올려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아주 그렇게 고된 모양이에요. 이제 그 훈련이 이제 숙달이 될 때까지 하는데 그 훈련을 제대로 많이 시키고 보면은 뭐 똑같아요. 태권도, 총검술, 뭐 1대1 맞서기, 2대1 맞서기 이런 그 아마 격술 같은 거겠죠. 네. 사격 조준 연습, 뭐 그 화학 연습, 반화학 연습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그런 연습들을 이제 하고 각 부대마다 또 성격에 따라서 주특기 교육도 왜냐하면 각 부대로 가니까 예를 들면 탱크 부대 같으면 네. 신병 때도 이미 탱크 부대 훈련을 받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럼 신병 훈련이 끝나면 어떤 계급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이제 초급 병사, 중급 병사, 상급 병사, 그다음에 이제 하사관으로 하사, 중사, 상사 올라가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신병 교육 기간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사라 부르죠, 전사. 네. 예, 전사라 부르고 그 계급이 보통 신병 훈련이 끝나는 날 이제 군인 선서를 하게 되는데 그 군인 선서가 끝나면 이제 지금부터 네가 정식 군인이니까 초급 병사를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무력 시위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남북 간 경제 협력과 교류 사업에 대한 모든 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군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지금의 안보 상황을 헤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